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60번째. 오늘은 문서, 계약, 매매사고, 사기에 취약한 사주팔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집안이 가세가 기울러 가지고 망한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런 경우를 들여다보면은 보증을 잘못 쓴다든가 사기를 당한 경우, 그 다음에 매매계약 사고 등을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세가 기울은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기에 좀 취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강한 사주가 사기를 잘 당할까요? 약한 사주가 잘 당할까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약한 사주보다 강한 사주가 오히려 사기를 더 잘 당해요. 보통 보면은 강하고 깐깐한 사람일수록 잘 안 당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당한다는 얘기죠. 약한 사주를 보면은 약한 사주는 겁이 많아요. 일단 이걸 투자해서 내가 망하면 어떠지 하고 먼저 몸을 사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관이 약하다 보니까 남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알아보는 걸 많이 한다는 얘기죠. 즉 남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심조심, 그리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잘 하지 않은 성격이다 보니까 쉽게 사기나 보증, 문서사고에 덜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아주 강한 사주팔자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즉 좀 이기주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신감이 충만하다 보니까 의외로 사기를 더 잘 당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한번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남의 얘기를 전혀 안 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의논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령 의논을 하더라도 그게 의논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는 거를 동의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의논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논을 했는데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주면은 상종도 안 하려는 성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의논 상대도 그런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언을 또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사주팔자들은 집착력이 강하고 모험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한번 거기에 꽂혔다 그러면은 바로 시행에 옮겨버리니까 오히려 사기를 잘 당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문서사고 사기에 취약한 사주는 어떤 사주인지 한번 보자고요. 비겁이 태양한 사주. 비겁이 많으면은 상당히 자기 자존감이 강해요. 자신감도 충만하고.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향, 경쟁력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상이 태양한 사주. 식상 역시 관을 치는 성분이고, 식상이 강하신 분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대로 가버리니까 사기에 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성이 너무 약한 사주나 강한 사주 등등이죠. 인성이 약하면은 인덕이 약하고, 또 이런 문서 매매수에 주의를 해야 되는 사주고,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또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을 인해서 이런 사기, 문서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문서사고, 사기를 당하는 운기는 어떤 운기냐? 신앙사주에서는 인성운이 들어올 때나, 또 귀신운이 들어올 때, 그죠? 그 다음에 신약사주에서는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나 비겁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성 용신인데 용신을 극한 운기나 충하는 운기, 또 귀신운이 들어왔을 때 문서 사기운,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특히 인성운이 귀신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문서 사고,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얘기죠. 인성운이 문서, 계약, 매매, 사기 이런 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어떤 사주들이 이런 문서사고, 사기에 약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먼저 볼까요? 계묘년 정사월 정사일 계묘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 정화 작은 촛불, 연간의 개수는 작은 물, 묘목 작은 나무, 정화 작은 불, 사화 큰 불, 이 사화도 큰 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는 아까 작은 물이라고 그랬죠. 묘목 작은 나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육친 중에서 쇠, 그 다음에 흙이 안 보이죠. 물론 지장간에 사환의 경금, 또 무토 이렇게 들어있죠. 지장간에 들어있는데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개수는 날의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러면 이 개수도 편관이 되겠죠? 같은 거니까. 묘목은 날의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이. 그러면 이 묘목도 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사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요 사화도 겁재가 되겠죠? 이렇게 형성되네요. 그리고 쇠는 재성, 흙은 식상인데 지장간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역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작은 촛불이 여름에 태어났네요. 여름에 등령을 했죠. 자, 사주 강약을 위해서 네 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편은 나무하고 땔감하고 그 다음에 같은 불이죠. 어디가 있나요? 바로 옆에 작은 불, 사화 큰 불, 큰 불이 힘을 보태고 있고, 묘목도 힘을 보태고 있네요. 땔감으로. 상당히 네 편이 많죠. 그리고 남의 편이라고는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는 뭐 전개충도 있겠지만은 수생목을 해가지고 거의 나무로 화하다 보니까 거의 불하고 한 통속이 돼버렸네요.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전부 네 편이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최강사주가 됐네요. 최강사주. 그죠? 최강사주에다가 요 사화 보이시죠? 이게 제왕지. 여자분이시면은 무심 최강사주에 이런 제왕지까지 깔고 있다 보니까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장성살 보이시죠? 장성살. 본인이 으뜸이라는 살이다 보니까 최강사주, 제왕지, 비겁태가, 그 다음에 장성살, 그 다음에 관은 있으나 마나죠. 이거는 증발해버렸다는 얘기죠. 수생목도 되고 전개충도 되다 보니까 그 관이 무너졌고, 아시죠? 천상천하 유화독전 사주가 됐네요. 사주가 약할수록 겁이 많고 조심성이 있는데 모험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힘이 상당한 사주는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결정을 하면은 누구도 못 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지르게 돼 있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말리겠다는 얘기죠. 이 브레이크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병술년, 불이 지글지글하게 타오르는 해에 돈을 이자놀이를 한다고 1억을 빌려줬다가 그대로 당해버렸다는 얘기죠. 재물이라고는 사환의 경금이 있는데 전부 줄줄 놓고 있죠. 이 열기에. 그래서 이 사주가 사기, 매매, 계약서에 상당히 취약한 사주라는 얘기예요. 최강사주에다가 비겁태가에다가 관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제왕지, 그 다음에 장성살. 여자분이시면은 대단한 사주가 되는데, 이런 사주일수록 은원 없이 자기가 한번 꽂히면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기에 상당히 취약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김연년, 정축월, 기사일,
병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 기토는 작은 흙, 연간의 기토도 작은 흙이죠.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정화 작은 불, 축토 작은 흙, 사화 큰 불, 병화 큰 불, 임목 큰 불,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에 쇠하고 물이 안 보이죠? 물이. 물론 지장간에 사환의 경금, 축토 안에 개수가 있긴 있네요. 육치는 한번 보자고요. 기토는 나하고 같은 호에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묘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정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축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사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병화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이렇게 형성이 되었네요. 쇠는 식상이죠. 물은 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주의 형국을 보자고요. 작은 흙이 추운 겨울에 태어났네요. 축토, 추운 겨울. 자, 이 사주의 강약을 알기 위해서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불이라든가 나와 같은 흙, 이게 내편이 되겠죠. 먼저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시간의 큰 불, 바로 밑에 사화 큰 불, 바로 옆에 정화 작은 불이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네요. 큰 불, 작은 불이 어마어마하게 보태고 있죠. 그 다음에 기토, 축토 같은 흙도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어서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임목 보이시죠? 임목이 나를 극하는 오행이지만은 나를 극한다기보다는 병화를 생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나한테 힘을 보태주다 보니까 이 녀석도 내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편. 이 묘목도 거의 불에 타버리는 형국이다. 그러니 상당히 강해진 사주다는 얘기죠. 자, 이분 재물이 축중의 개수인데 이게 남아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이 정도 병화, 사화가 때간까지 받고 정화, 이런 열기운이 거의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군비쟁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보면은 관인상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생화, 하생토로 해가지고 흐름도 좋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학문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글 쓰는 일로 평생을 지내시고 돈도 제법 벌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불기운이 인성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빨이 좋은 건 좋은데 비겁도 있고 재물운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투기, 위험한 투자,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은 100점 100패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저축으로 재물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갑신년에 일을 당하셨어요. 지인이 아는 사람이 경매물건으로 잡아줄 테니까, 좋은 물건 잡아줄 테니까 3천만 원 투자하세요 했다가 고스란히 날려버렸다니. 자, 이 사주에서 간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흙을 생하는 게 아니라, 흙을 극하는 게 아니라 불을 생하다 보니까 불을 더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간목이. 그러면 이 불이 사주에 너무 강한데 오히려 불을 더 떼다 보니까 군비증지가 더 일어나면서 이 신금은 들어오자마자 녹아버리는 현상이 되고, 인사신 삼형살로 하다 보니까 형살이 제대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서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고스란히 3천만 원을 뜯겼던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절대 재물 욕심내면 안 되고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통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문으로 승부를 하고 자격증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렇게 비겁도 강하고 인성도 강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운기도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비쟁제로 인해서 문서사고 돈을 물리게 됐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원년, 을미월, 병술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오행의 분포를 알아야 사주 형국을 알겠죠? 본인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큰 불이죠. 오화 작은 불, 을목 작은 나무, 미토 불을 뿜은 작은 흙, 술토 큰 흙, 임수 호수같이 큰 물, 진토 큰 흙,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상당히 불도 많고 흙기운도 제법 있죠. 사주에 쇠가 안 보이죠. 쇠, 물론 술토 안에 신금이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근데 너무 적죠. 자, 육친도 한번 알아볼까요?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오화도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겁재, 을목은 나를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미토는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술토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임수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진토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쇠는 재성이죠. 재성이 너무 약하네요. 그죠? 자,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보자고요. 큰 불이 미월에 태어났네요. 여름이죠. 이것도 내 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불과 그 다음에 나무죠. 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화 큰 불, 작은 불, 오화 병화가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자그마한 땔감도 나한테 힘을 주고 있죠. 제법. 그리고 여름이란 거. 자, 나머지는 다 남의 편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주가 큰 불, 작은 나무가 합쳐져서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여름철이란 얘기죠. 여름철. 그런데다 미토는 불을 품고 있는 흙이에요. 조열한 흙이란 얘기죠. 술토 역시 불을 품고 있는 조열한 흙이란 얘기예요. 이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흙도 한 통속이 되어버렸네요. 한 통속, 불바다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임수는 임병충이 되어버렸죠. 원래는 물이 불을 꺼야 되는데 여기서는 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물이 밀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진토도 물을 머무는 흙이지만 진술충으로 인해서 이게 또 믹스가 되다 보니까 미토같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조열하는. 그래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 최강사주가 됐네요. 그런데다가 요 백호살 보이시죠? 괴강살, 백호, 경술 백호, 병술 백호, 임진, 괴가, 이런 살들이 상당히 또 힘을 가지하다 보니까 더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천상천하 유화덕전. 그리고 이 관이 깨지다 보니까 더더욱 불바다 사주가 되면서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금 안에, 술토 안에는 이 신금 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 쇠는 완전히 줄줄 녹아버렸죠.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재물운이 매우 약하면서 군비쟁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재가 많은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투기, 위험한 투자, 돈거래, 사업 이런 걸 하게 되면 백전백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백전백패가 되다 보니까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고집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몇 번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잃었던 사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식상발 보이시죠? 같은 한통속이 뜻하지만 이 식상발도 강한 사주에게 힘을 더 보태주니 무시무시하게 강한 사주가 되다 보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천상천하 유화덕전 사주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곤비쟁제 사주가 남의 말을 안 듣고 투기 투자를 하다가 재물을 많이 잃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충, 인병충, 시지하고 충이 있죠? 자식하고도 인연이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 이게 자식성인데, 예, 진중이 개수도 있고, 전형적으로 자식하고도, 그 다음에 아내, 부인하고도 인연이 약한 그런 사주가 됐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정민년, 개축월, 병술일, 기축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자, 이분도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알아볼까요? 본인, 병화, 큰 불, 정화, 작은 불, 미토, 작은 흙, 계수, 작은 물, 축토, 작은 흙, 술토, 큰 흙, 기토, 작은 흙, 축토, 작은 흙. 이렇게 형성이 되었네요. 사주에 흙 기운이 상당히 많네요. 기운이 상당히 많은데 안 보이는 게 나무하고 쇠가 안 보이죠? 나무는 미중에 을목 정도 들어있고, 쇠는 축중에 신금, 술토 안에 신금 정도 이렇게 지장간 안에 들어있네요. 육친을 보자고요. 정화는 병화하고 같은 호에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미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축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계수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술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이거는 식신. 기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역시 상관. 축토 아까 상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식신 상관이 너무나도 많죠. 나무는 인성인데 너무 약하고, 쇠 재성인데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큰 불이 추월에 태어났네요. 소환,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신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주 강약을 하기 위해서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땔감인 나무하고 같은 불이 있어야 되는데, 땔감이라고는 미중 열목, 이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가고, 정화, 내편, 그 다음에 미중에 정화, 술중에 정화, 조그마한 지장간에서 도움을 주지만은 약해요. 대신에 내 힘을 빼가는 흙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물도 나를 극하는 오행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 힘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없고 아주 신약해졌어요. 사주가. 자,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후배한테 사기를 당하고 망해버린 사주예요. 근데 이렇게 신약한 사주가 어떻게 사업을 했을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사주 이론적인 강약을 잡으면은 기질적인 강약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기질적으로 상당히 강하신 분이에요. 왜? 첫째, 이 식상 보이시죠? 식상 태거한 사람은 강기질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화개살, 그 다음에 병술, 개축, 백호, 요런 게 성격을, 사주를 강하게 하는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약하지만은 기질은 강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도 했는데, 요렇게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식상 태가자들 기질 아시죠? 허풍이 좀 세고, 상당히, 자기를 내세우려고 잘한다는 얘기죠. 요런 사주들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뭐든지 습득을 해가지고 힘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예기 쪽으로, 예능이나 기술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의 전문성, 기술성을 갖고 가면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의 기술을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잘 나갔는데, 이 식상 기질의 강함, 그 다음에 관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전개층으로 물이 이 흙기운에 말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관이 날아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법이 고장났다. 이거는 관제수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근데 이분이 어떤 기술을, 본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후배를 하나 격리 책임자로 뒀는데, 이분이 재물을 다 들고 튀었대요. 그때가 언제냐? 기축년. 또 후배죠. 식상은, 이 흉한 식상이 후배예요. 후배. 아랫사람. 결국 아랫사람한테
기축년, 휴관, 식상 기운이 들어올 때 흉 기운에 이 일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상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운에서도 식상이 돌아가지고 사업이 후배가 자금을 가지고 튀는 바람에 사업이 망해버렸던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이 화개살의 굴곡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런 분은 장인을 기술을 장인 그다음에 인간문화재 이런 기술을 가지고 가면은 상당히 좀 굴곡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후배한테 당하는 후배 조심하세요 하는 이런 형국인데 기축년에 결국은 후배한테 당해서 망해버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계묘년, 계해월, 을축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분도 오행의 분포를 한번 알아볼까요? 본인이 작은 화초로 태어났네요. 나무, 계수, 작은 물. 그러면 이 계수도 작은 물이죠. 묘목, 작은 나무.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축토, 작은 흙. 그럼 이 축토도 작은 흙이죠. 정화, 작은 불.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오행 중에서는 쇠가 안 보이죠? 쇠가 물론 축중에 신금이 들어있지만은 쇠가 안 보이고. 육친 한번 볼까요? 계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이. 그러면 이 계수도 편이 되겠죠? 묘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계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의. 축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러면 이것도 편재가 되겠죠. 정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쇠는 관성이 되겠죠. 관성. 이렇게 되네요. 사주에 상당히 물기운이 제법 있죠. 흙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주 형국을 보자고요. 작은 화초가 해월에 태어났네요. 겨울에. 등령을 했네요. 자, 사주 강약을 알기 위해서 내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 물이나 같은 나무가 되겠죠. 물을 한번 보면 호수같이 큰 물, 해수, 작은 물, 계수가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고 묘목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또 축중의 계수도 힘을 보태고 있다는 얘기죠. 겨울이다 보니까. 그러니 상당히 강해졌어요. 근데 남의 편을 보면은 축토 정한데 축토 정한데 이 축토가 보자고요. 이 축토가 이 강한 물 계수 해수에 합쳐져서 물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축토 정도는 흙탕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을목도 거의 젖어버려 가지고 수생식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도 수생식물이 됐고 강사주지만은 아주 강하지만은 이 불로는 조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정축으로 해서 이 젖은 나무 던져줘 봐야 연기만 나지 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불도 약하고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은 설을 해줘야 되는데 설기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불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남한테 베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재성은 거의 흙탕물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상당히 많고 인성이 이렇게 태가하다 보면은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작정 먹기만 하고 이렇게 배설을 못하다 보니까 욕심쟁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심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옷가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 옷가게를 내놓고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옷가게를
적당한 가격을 받고 내놓으면 좋을 텐데, 권리금을 왕창 받으려고 지금 매매하러 온 사람들이 와도 팔지를 않고 있어요. 팔지를. 고집이 아주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몇 번 왔다 가고, 갔는데 이제는 안 팔린다는 얘기라. 매매용이. 그 가격으로 생사가 안 되다 보니까.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2, 3년 보증금을 거의 다 까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거저주의다시피 내놔가지고 겨우 매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욕심만 좀 버렸으면은 적당한 가격으로 그때 팔았으면은 아주 괜찮게 받고 팔았을 텐데 욕심을 부리다가 매매 계약운을 놓쳐버린 그런 운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쇠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쇠가 뭐죠? 배우자, 남편. 예? 배우자운이 꽝이죠. 인성이 강한 여자들은 배우자운이 약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욕심이 많다고 그랬죠. 욕심. 그러다가 이렇게 인성이 많더라도 이렇게 설기차가 괜찮은 큰 불이라도 있었으면은 이렇게 설기를 해줘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많이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하다 보니까 욕심부리기가 돼가지고 욕심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욕심 강한 그 플러스 이렇게 사주가 강하다 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자기 욕심만 차리다가 결국은 매매운을 놓쳐서 손해를 본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 계약 매매 사고, 그 다음에 사기를 잘 당하는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욕심나는 경우도 많고, 또 현명한 사람들은 전문가라든가 어떤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자기가 최고이거다, 나 위에는 이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당하게 된다니. 항상 아는 길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투자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여러 사람한테 구하다 보면 반드시 답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생략하면서 자기 신의 고집, 아집으로 또 집착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기수, 문서수를 당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화합을 하게 되면은 많은 흉을 걷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